네, 금요일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선 외국인 수급이 6거래일째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변동폭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인데요. 그럴수록 종목 고민들 더욱더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또 문자도 샵 2034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현재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통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아쉽겠죠. 우선 사유님은요, 반대 매매된 사람들이 국장을 떠날지 아니면 다시 돌아올지 궁금하네요 남겨주셨고요. 본인님은 다음 주에도 이벤트 줄줄이, 그럼 또 쉽지 않은 장인가요? 라고 조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선일 매니저님 조선주 매매 잘하실 것 같다라는 댓글을 봤는데요. 과연 오늘 종목 상담 중에 조선주가 있을지 또 포인트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특별한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를 이어가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댓글창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은 문자로 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께 왔고요. 랩지노믹스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4,5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가 3,78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샀는데 기다리면 평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5%는 이미 손절했는데 나머지는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중이 15%가량이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5%가량 매도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 가지고 가보면 좋을지 김민성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 과열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좀 맞는 대응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비중이 10% 정도니까 저는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모멘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진단키트 관련돼서 이슈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뭐 가장 먼저 가져오면서 이쪽에 대한 좀 시나리오를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마스크 권고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려감 형성이 됐을 때는 좀 더 발빠르게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피크 타임을 놓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 질책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면서 여기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스크를 권고해서 좀 의무화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확진자는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뭐 10명대로 내려갔었던 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돼서라기보다는 그만큼 검사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우려감이 커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진자에 대한 추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게 이 정도로 검사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감기 걸린 사람들 수치만 보더라도 이 정도는 나오겠다. 환절기에는 이 정도는 감기만 걸려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검사를 강요를 했었는데 그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백신 이런 모멘텀은 순환매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좀 이게 뭐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제 기준에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10% 정도 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4,500원대를 왔을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4,500원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평단 관리를 좀 더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 과열이고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서 그래도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3거래일 정도 투자 과열 상태로 단일가 매매가 유지가 되고 나서 마지막에 단일가가 풀리는 경우에는 보통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300원 아래로는 한번 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우리가 평단 관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평단 관리를 한번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4,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절반 정도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 두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유지를 하면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위에서 팔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코로나에 대한 섹터는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랩지노믹스 단일가 거래가 지나가고 나서 한 3,300원 정도가 깨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셨는데 비중이 10%입니다. 비중을 몇 %까지 좀 늘려보면 좋을까요? 저는 10% 보유하고 계시니까 10%더 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 하면서 이제 평단가를 관리해 보고 그다음에 매수가 4,500원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진단을 남겨주셨습니다. 상승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야간에. 네, 밤에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SK 바이오팜 네, SK 바이오팜 매수가랑 비중은요? 89,500원에 네, 비중은요? 20%요. 장기 투자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8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인데 지금 종가가 92,300원으로 굉장히 크게 또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선일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제 사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가격대가 있는데 SK 바이오팜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대형주주 요즘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죠. SK 바이오팜도 3분기 연속 지금 흑자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특히나 12월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올해 한 12월 달 안으로 끝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건데요. 지금 깜짝 놀랐던 게 거래량이 상당히 어제 많이 터졌군요. 어제 거래량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게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터지면은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오늘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중장기 투자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실 그 일봉상 보니까 와 이거 금년 1월 3일 날 보시면은 매물대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완전 지난 2020년 7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이게 주가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6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5분의 1토막이 난 상태에서 천천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청자님 아시겠습니다만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3세죠. 지금 최태원 회장의 따님이 이쪽 바이오 쪽에 지금 또 임원으로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도 반도체하고 지금 바이오 쪽을 키우고 있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제가 보기에 성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임상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3분기 이상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앞전에 있는 직전 고점이었던 지금 10만 원대인데요. 10만 원대를 뚫어준다면 제가 보기에 큰 흐름상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원형 바닥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0년 7월 달 고점을 찍고 바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바닥을 형성을 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1차 10만 원을 돌파를 하고 2차는 이제 매물대가 많은 게 15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10만 원하고 2차 15만 원을 돌파를 잘 해준다면 큰 흐름상 중장기적으로 한 2, 3년 이상 갖고 가신다면 원형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큰 흐름을 그렸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말씀드렸던 1차, 2차 매물대를 잘 뚫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거를 1차적으로 10만 원, 2차 15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도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12월 달 안에도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게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그 매출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큰 흐름상 1년, 2년 이상 갖고 가도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물대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 있는 매물대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89,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일단 1차 매물대 그리고 2차 매물대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1차 매물대는 10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2차 매물대는 15만 원을 제시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크게 수익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IMBDX예요. 네, IMBDX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10%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21,150원인데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계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더 매수를 해도 되나요 싶어가지고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반은. 네. 그래서 매도를 더 해도 되나를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IMBDX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비중을 늘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박준호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IMDBX 추가 매수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제 저 내려가셨죠? 음악 목소리.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오늘 네. 매도를 했어요. 10%를. 그러니까 오늘 사셨다고요? 아니, 오늘 매도를 했어요. 올라가길래. 네네네. 네, 그래서 또 더 했으면 어떨까 싶어갖고요. 자,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네.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일단은 3만 원 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낸다라고 하면 지금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 여력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있는 비중만 가지고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까지만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하고 최근에 지금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사그러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만 원을 제시해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요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3,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공모가 정도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되면 대부분이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3만 원을 목표가를 좀 가져가시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상한가를 가고 나서 더 사고 싶으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지금 당장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조금 자리가 안 나올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으로 조금씩 횡보해주는 이렇게 횡보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는 좀 한 5% 정도씩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대신에 이렇게 횡보할 때는요 거래량이 바짝 줄어야 됩니다. 막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바짝 줄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 거래량이 터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 종목은 최대 거래량이 한 3천만 주 되는데 오전 거래량이 한 2천만 주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날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윗꼬리 길게 달고 생명을 다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오전 거래량 2천만 주 잘 기억하시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다음에 추가 매수는 이렇게 횡보할 때는 한 5%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있어서는 5% 정도 횡보하는 구간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또 10%가량 보유 비중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추가해보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부터도 더 큰 수익률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온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김민성 매니저님께 왔고요. 카카오입니다. 14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오늘 종가가 3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매수 단가를 좀 낮추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김민성 매니저님 전략 제시해 주시죠. 제가 좀 카카오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한 지 거의 한 3년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이제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이게 좀 좋은 소리는 아니더라도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랑 같이 이제 네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볼 상황이 아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카카오 같은 계열사가 문어발식 상장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고점 뭐 17만 3천 원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거는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오르는 장이라서 좀 올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니까 좀 접근하기 쉬운 카카오가 좀 움직였었던 건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카카오 계열사들 차트를 보기만 하셔도 맨 위에가 카카오, 그다음 오른쪽이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왼쪽 밑에가 카카오뱅크, 맨 오른쪽 밑에가 카카오페이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지금 다 바닥이 어딘지 지하실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카오톡이 다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인데 하나씩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 모멘텀,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분산이 되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뭐 추가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데는 용이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주 비친화적인 정책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 자체도 그렇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분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주가가 지금 매수가가 14만 5천 원대인데 아무래도 이 손실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추가 매수라고 평당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30% 더 사야지만 뭐 평단이 확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건데 그럼 벌써 비중이 60%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고 제 기준에서는 카카오가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드리는 방법은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요. 카카오톡에 대한 좀 손실을 조금씩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으로 내가 10만 원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톡 10만 원어치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더 늘어간다라고 해야지만 우리가 다른 종목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를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최우선이다. 좀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카카오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만 원이고요. 네. 30%입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3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어떤 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내려가니까, 네. 네. 네, 계속 가지고 가도 좋을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그럼 네, 만약에 더 많이 내려가면, 물타기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추는 게서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될 건지도 좀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매수가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네, 시청자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요. 바로 진단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좀 바닥에 좀 싸게 쌀 때 사세요. 아셨죠? 예. 사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HD 현대일렉트로닉은 너무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우선은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중이 30%라는 거는 전체 금액에서 좀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하지 마시고요. 다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 이 변압기 쪽 관련해 가지고 한 2, 3년 이상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적하고 주가하고 따로 놀 수가 있는데 아직은 지금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난 7월 24일 날 고점이 한번 나왔는데 이게 헤드앤숄더가 아니 되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해서 가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속임수 패턴으로 머리를 딱 이렇게 내밀었다가 처지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대에서 월요일 날 떨어졌던 가격대가 24만 원, 25만 원인데요. 이 가격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더 사시면 안 됩니다. 더 사시면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갖고 있는 비중에서 현재 24만 원, 25만 원 지키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지킨다면 충분히 앞전 고점이었던 37만 원 이상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된다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셔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계속 가지고 가보면서 24만 원, 25만 원을 지지하는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7만 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일정이 빼곡하다고 했는데 어떤 일정이 있을지 오늘 뉴페이스가 왔습니다. 김현서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